지금 두 사람의 공통된 부동산 공약은 일단은 공급 정책 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박영선은 공공이 주도 플러스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고 오세훈은 민간 중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면 일주일 안에 규제를 철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또 그 토론장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네. 일단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재건축 규제를 철폐하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성이 좀 너무 자극적인 발언 같고요. 예. 일주일이면 업무 파악하고 이게 조직 구성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리고 또 안전진단 뭐 노원구 상계동이란 목동의 안전진단 또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일주일 만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권한으로 안전진단을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강한 의지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자, 오세훈 후보가 일주일 준비 기간 한 달 안에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시장이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의회와의 협조도 좀 필요하고요. 국회 설득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공약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두 사람 다 30만 호, 35만 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이번 시장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30만 호, 35만 호 공급은 상식적으로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사실상 5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선까지 생각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5년 안에 30만 호, 35만 호 공급은 가능하느냐. 그거 자체도 불가능한 숫자인데 이게 예. 30만 호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우리 압구정동 있잖아요. 예. 압구정동의 아파트가 1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압구정동에 한 30개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 정도 되거든요. 예. 서울에 분당 신도시 3개 정도를 5년 내에 지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과연 이게 5년 동안에 압구정동 30개를 만들 수 있을까? 분당 3개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두 후보 모두 30만 원을 공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공급 확대를 하겠다. 그 정도 의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이제 반값 아파트는 여러 번 여기 나왔습니다만 어제도 토론에 잠깐 나온 토지 임대부 방식이에요. 그 토지 임대부 방식이 어떤 이야기인 건지 일단 뭐 이광주 소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 임대부 방식은 그 토지는 그대로 두고요. 위에 있는 그 건물만을 공급하는 방식이죠. 아마 이런 방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디에다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가 그 박원순 전 시장이죠. 그 임기 6년 동안에 공급했던 것이 약 한 13만 호 정도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시민단체는 사실은 순수 공급된 것은 3만 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또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급되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임대부 방식이라는 게 토지는 그러면 정부가 소유하고 네네. 건물만 이제 자가가 소유해서 사고 파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토지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반값으로 가능하다. 네. 이 말인데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실현은 가능한데요. 예. 이 물량 자체가 30만 원은 불가능하고 이제 물량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토지 임대부 주택이 기존에도 있긴 있었어요. 예. 보금자리 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많이 나와봐야 10,000에서 한 15,000호 정도? 그것도 그린벨트 풀어서 내곡동 이런 데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투기가 생겼거든요. 예. 이게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데 토지는 공공이 가지면서 또 월세를 내야 됩니다. 토지분에 대한 월세를 내고 건물분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투기가 생겼기 때문에 토지 임대부가 만능이냐? 만능도 아니고요. 토지 임대부가 되려면 국가나 서울시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LH 부채가 130조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30만 원은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예. 제 생각에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3만 호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재건축 연합회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 뭐 공공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뭐 강남이나 목동, 노원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재건축 이슈에 또 반응을 하겠죠. 재개발 재건축 이슈 두 후보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일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서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택 소유주와 그 시공하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나온 그 차익금들을 공공이 같이 공유할 것인지가 좀 차이점인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공급량이 만약에 18만 5천 호라고 하면 이게 새로운 주택 공급은 아니거든요. 이 중에 아마 새로운 주택이라고 하면 공급량이 한 10% 정도가 새롭게 공급되는 것이고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도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지금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정책으로는 맞고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하게 되면 집값이 더 뛰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이제 두 후보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공이 주도권을 가지고 좀 해보겠다. 반값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을 억제하면서 뭐 관리 감독청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억제하면서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보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민간인 토지 소유자 조합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이 주도해서 나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가겠다?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고 이 정도 물량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민간에서는 박수를 치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 풀어주면 18만이 아니라 20만 호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부작용이 가격이 천정부지 오르고요. 또 이주 수요 문제 거기에 또 투기 수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자극적으로 뭐 다 풀어준다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투기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완화하고 35층 그 규제 폐지하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투기는 수요는 몰리고 난리가 나겠죠. 또 이 재개발 재건축 옆 동네까지 집값이 뛸 가능성도 있고 거기다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뭐 완화 혹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 뛰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급 정책을 많이 해서 값을 떨어뜨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다 풀어주겠다고 하면 이게 좀 모순되는 게 아닌가. 이게 등을 돌렸을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가진 자들은 세금 규제가 너무 많다. 내가 집 한두 채가 있는데 이렇게 규제가 많냐. 이게 맞느냐. 이렇게 다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좀 뭐라 그럴까 주택을 가진 자들 또는 땅을 가진 자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지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실현 가능성은 있어요. 다 풀어주면 쉽게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자극적이어서 저는 투기 우려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해결을 할까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청년들의 주거 안정 공급 대책이 보입니까? 두 후보 공약에 좀 어떤 것들이 눈에 띄세요? 박영선 후보의 청년 월세 지원 범위 확대 공약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사실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되게 정책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는 그나마 월세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정책을 펼치는데요. 되게 중요한 사인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도 주거비 지원이라는 어떤 사회 안전망 틀 안에서 이제 논의되는 것이니까 되게 중요한 사인이고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10개월 동안 20만 원씩 그리고 단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총 200만 원인데요. 200만 원 가지고 주거 상향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약간 그 정책 취지와 그리고 이제 그 예산 규모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축소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일치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사실 용산 참사 관련해가지고도 되게 이슈가 지금 많은데 사실 서울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좀 헛헛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적 참사고 국가적 폭력으로 이제 벌어진 일들인데 이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다시 또 전면 철거형 재개발 이야기하는 게 이 사회가 뭔가 나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고 공급 정책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다. 네,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그 역세권 청년주택 사실 요새 민달팽이가 엄청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공공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규제 완화를 보장해주고요. 세금 혜택도 엄청 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테니 대신에 이제 청년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조금 이제 신경 써라. 그러면서 이제 용적률 대폭 완화해주고 세금도 막 엄청 많이 혜택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 청년들이 세입자 권리 보장 못 받았다고 저희에게 상담도 되게 많이 주시고 실제로 권리 침해 사례도 생기고요. 근데 이게 사실 민간 주도한다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 거 이미 역세권 알겠습니다. 청년주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이 발언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오세훈 후보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5만 호 이걸 내세우고 있잖아요, 국장님. 네. 그래서 저도 오버랩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문제가. 지금 오세훈 후보는 공급 확대를 얘기하면서 모아주택, 상생주택, 제2시프트 뭐 이런 얘기들 하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혁파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게 지금 집값 상승의 원인이 재개발 재건축 공급 부족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벌써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오른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패를 얘기하셔야지. 예를 돌아가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재개발 재건축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분양이 넘쳤고 그때 집값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단순히 그 공급 부족이 집값을 올렸다라는 해석은 좀 너무 단순하게 전단하시는 것 같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초에 강남 재건축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다 비싸게 나왔어요. 비싸게 나오니까 옆집도 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 집에 서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오세훈 후보는 집값을 꼭 잡아야 된 의지가 있는지도 사실 읽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집값 하니까 오히려 규제만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을 인정하고 간다? 그거는 이제 전혀 서민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상생주택인데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청년들도 그렇고 저소득층도 그렇지만 저렴한 공공주택입니다. 근데 이 상생주택을 들어가 보면 민간 토지입니다. 민간 토지의 역세권을 개발했는데 거기에 용적률도 올려주고 세제 특혜도 주고 해서 거기에 공급이 들어서 건설만한 주택 일부를 임차형 토지임대 건물 분양 방식으로 그걸 장기 전세 방식으로 전세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깔린 임대료가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집값이 비싼 상황에서 임차료를 누가 부담하냐는 겁니다. 그 비싼 임대료를. 그러면 이건 자칫하면 토지 소유자한테 엄청난 특혜가 가고 서울시는 임대료를 직접 지불해야 되니까 예산이 또 낭비될 수 있고 거기 들어간 입주자들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세제 특혜를 줍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때문에 집값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 정책을 다시 또 상생주택에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돼서 이거는 좀 전면 재고하셔야 된다. 오히려 오세훈 후보에게 바라는 건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한 공공주택이고 그 얘기들을 하셨어요.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 오세훈 후보는 과거에 이미 해왔던 SH 주택 정책을 이번에도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과거에는 이렇게 비싸게 팔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본연의 공기업이 또 공공주도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현 가능한 내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다고 네. 봅니다. 박영선 후보 이 공약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영선 후보께서는 이제 토지 임대형으로 1,000만 원짜리 공공주택을 30만 원 공급하겠다. 저희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한 게 공공은 장사하지 말아라.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도 임대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불로소득도 공공이 아니 이제 개인에게 가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제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을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고 다만 1,000만 원은 좀 비쌉니다. 건축비를 1,000만 원씩이나 지으면서 서민 아파트를 지을 이유는 없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비 세부 내역 들여다봤을 때 500, 600이면 충분하니까 그런 가격 검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디에다 지을 거냐입니다. 30만 호 과거에 서울시가 공급해왔던 공공주택이 연간 1만 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30만 가는 호를 건가요? 짓겠느냐. 그리고 그 대상지도 뭐 경부고속도로를 지어와서 그 위에 뭐 탄천 이런 게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반면 서울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공유지가 있습니다. 네.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부지 또는 용산에 있는 철도공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용산 정비천 부지 이런 국공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주도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거기를 서민들이 원하는 반가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라는 발언을 속 시원하게 해주셔야 그래야 아 이거 정말 실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오세훈 후보는 한강변 35층 규제를 폐지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주택의 공급량을 좀 늘릴 예정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는 네. 비싸잖아요. 예. 네. 아 이제 뭐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이 존재하는가, 도시 스카이라인이 있는가 시민분들 많이 회의적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규제 획일화로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둘째치고. 거기에 누가 살게 해줄 거냐입니다. 거기에 네. 그래서 저희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서 공급되는 거에 서민들이 들어가려면요. 그 토지를 토지주들한테 사서 공공이 직접 개발하면 됩니다. 네. 그래야 공공이 그 땅을 저렴한 그렇죠. 원가 베이스로 해서 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빌리겠다는 거죠? 빌리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주들이 하도록 자기는 서포트해주는 민간으로 할 수 역할만 있도록. 하면서 특혜를 준다는 건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어떤 초고층이나 잘 지은 건축물이 필요하시면 공공주도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의료원 부지, 민간의 이런 재개발을 규제를 풀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그 강남 한복판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정말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안에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 사이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창업 공간과 일하는 공간 직주 근접이 실현되고 잘 지은 모델로 또 공공주택 성격으로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는 네. 것이 훨씬 지금은 필요하다 봅니다. 자, 정부가 지난 30일에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했습니다. 땅이 있냐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이렇게 하겠다고 토지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땅이 있냐 이 질문을 똑같이 안 할 수 없거든요, 국장님. 아까 뭐 네. 유휴지 얘기는 계속 네. 하셨지만. 이제 공공재개발이요. 이제 공공이 소유한 땅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공기업이 들어가서 개발을 지원해 주는 걸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공공재개발 아니다. 포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정부의 공공재개발 방식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요구하면 그게 공공용이 들어가서 용적률 더 올려주고 그 대신 올려주는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가져와서 서민들도 위하고 토지주들은 개발할 수 있고 윈윈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세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윈윈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집값 상승과 토지주들 특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원치 않는 재개발을 당하는 분들을 누가 책임져 줄 거냐입니다. 지금도 전면 철거형이고 기존의 재개발은 75%만 동의하면 4분의 3만 동의하면 할 수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더 완화시켰어요. 3분의 2. 66%만 동의해도 이 재개발을 하게 정부가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내쫓기는 원주민과 세입자분들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정말 답이 안 나오고 이 갈등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가 사실은 이번에 LH 땅 투기 의혹 나오면서 정부의 그런 공급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더 강행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건 매우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네. 두 후보 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에는 좀 열어놓은 상황들인 거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훨씬 더 네. 많이 열긴 했지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김 위원장님은 이 공공 재개발 관련해서 혹시 첨언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 그 기계적 균형을 얘기해 주셔서 사실 군소정당 후보들도 이번에 꽤 출마했거든요. 네네. 네. 이제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신재희 후보가 낸 공약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20%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가능합니다. 서울시장이 결정 같이 할 수 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최대 30%까지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고 그런 공약 지금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는 부재한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 비롯해가지고 이제 서울 개발 지역 대부분에서 세입자 비율이 70%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공공임대 주택 의무 공급 비율 더 확대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입자로 살고 있다고 하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부재한 것이 몹시 그 이제 큰 두 후보분들께 이제 아쉬운 지점이고요. 네. 국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
개발 우리 김 위원장도 뭐 노후된데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제 개발 이익 환수하는 데 있어서 좀 체계를 바꾼다든지 아까 말씀 중에 하셨지만 보완을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공약으로 제시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현재 법상으로 재건축 사업에는 개발이익 환수 체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급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도를 먼저 고쳐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제도 개선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2천만 가구가 있거든요. 근데 다주택 가구는 230만 가구입니다. 나머지 1,800만 가구 정도는 집값 올라도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고 네. 집값이 싸야 자기 자손들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집값 안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두 후보들이 좀 정책 경쟁을 하지 않는데 하나 한 게 원가 공개인 것 같습니다. 원가 공개라는 것이 갖는 상징성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공공주택 사업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보고 공공성 강화하라 해도 다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네네. 그럼 공공부터 제 역할을 하는데 원가 공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원가 공개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